대통령이 6주 만에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강제 격리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무료 교재 채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국적항공사는 소량의 마일리지 활용이 불가능해 휴가철 고국 방문에 들뜬 한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5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립 국자 가족 격리가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6주 만에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강제 격리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일 입국자 가족의 부모 자녀 격리 수용 정책을 철회하고 이들을 함께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가족 생이별에 대한 거센 비난 열풍에 결국 굴복한 것입니다. 이번 전격적인 행정명령 발동은 가족 격리 수용이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점차 확산되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미립국 성인을 모두 기소하기로 한 무관용 정책에 따라 부모가 수감된 아동들을 격리 수용하는 정책은 시행된 지 채 2달도 안 돼 폐지되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부모와 격리돼 수용된 아동은 총 2,34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대학 학생들의 교재 구입 비용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무료 교재 채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내려받는 오픈 텍스트북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 상원에서는 이르면 내년 가을 학기부터 오픈 텍스트북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된 상태입니다. 요즘의 대학 강의는 학생 평가에 반영되는 퀴즈나 시험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로그인에 필요한 암호 코드가 책 안에 동봉되어 있는 새 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중고책을 구입할 경우 이미 암호가 사용돼 온라인을 통한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의회는 대학 수업용 교재로 오픈 텍스트북 채택을 권장하고 오픈 텍스트북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오픈 텍스트북 채택에는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한편 주 하원에서는 프린스턴대를 제외한 공사립대를 대상으로 구입한 교재를 교내 서점에 중고로 팔 때 처음 구입 가격의 절반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이 유엔 총회 산하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비난을 가하며 탈퇴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고립이 심화되고 국제기구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이 19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국 탈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회원국 자격을 버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두 번째 유엔 기구 탈퇴인 셈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함께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이사회 탈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기구가 이스라엘을 배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감싸기에 급급한 이번 미국 행보에 대해 세계 인권감시기구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done enormous good in countries like North Korea, Myanmar, South Sudan, Syria,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cares only about Israel. 미국의 이번 인권이사회 탈퇴는 이 기구의 회원국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천명한 데 이어 18일 다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10% 관세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도 보복 관세 수위를 높이며 양국 간 무역 전쟁은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련 기업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이 확산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소비자들일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은 전자제품, 장난감, 원단과 의류 등 생필품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적 항공사에서 소량의 마일리지, 즉 자투리 마일리지 활용이 불가능해 휴가철 고국 방문에 들뜬 한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 항공사들과는 달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입 시 자투리 마일리지로 일부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투리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이를 통째로 허공에 날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델타항공이나 싱가포르 항공 등 타국적 항공사들의 경우 고객들이 자투리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 구입 시 일정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적 항공사들은 가족 합산 제도나 유료 좌석제를 포함해 자투리 마일리지 소진 상품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당수가 한국 내 사용으로 제한돼 있어 미주 한인들에게 그다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본격적인 동영상 기능을 추가하며 유튜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유튜브에 강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사진,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은 업로드 동영상의 길이를 10분까지 늘렸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직으로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Our latest addition to the evolution of Instagram, long-form vertical video from the creators that you love. It's mobile first, it's simple, and it's quality. That's IGTV. 또한 인스타그램 측은 IGTV는 10억 명의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억이란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튜브가 독점하다시피 한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IGTV가 등장하면서 유튜브의 시장을 상당히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이 재외동포 재단으로부터 5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20일 재외동포 재단의 한인 이민사 박물관 지원금 5만 달러를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재외동포 재단의 지원으로 낙후된 박물관 시설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며 역사를 잘 모르는 한인 2세와 3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사랑방을 그대로 재현한 민속관과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한인 이민자들이 초기에 사용했던 각종 물품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5일 실시된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민주당 시장 예비 경선에서 8표 차이로 패배한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이 선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더불어 크리스정 시의원의 본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기로 결정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19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 신청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검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정 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이 11월 본선거에서 펠팍 시장과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본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최초의 한인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20일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제4대 이강원 회장이 이임하고 제5대 문준호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문준호 회장은 지난 8여 년 동안 주류 사회의 한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미 동부 뉴욕 쪽에서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는 게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이고요. 두 번째는 뉴저지 국립학교 50군데에서 한식이 지금 메뉴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추진위는 한식 급식 사업은 물론 다양한 한식 세계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하버드 대학과 보스턴 대학에서 한식 포럼을 개최하고 급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식 재료 공동구매 사업도 꾸준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6월 2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승객 한 명이 어깨와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조치됐습니다. 무너진 천장 잔해를 정리하기 위해 4번과 5번 라인이 우회하면서 지하철 운행은 저녁 7시에 재개됐습니다. 지하철 이용자들은 보로 홀력이 몇 달 동안 천장 조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밝히고 이번 사고에 징후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초 픽스아워 서브웨이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그 자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픽스아워 서브웨이는 앞으로 10년 동안 300개의 역을 개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뉴욕시경은 브롱스 페렌 파크웨이와 화이트 플레인즈 역의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61세 남성을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월요일 오후 4시 40분경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여성 용의자가 61세의 피해 남성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계단을 오르자 다른 남성 용의자가 피해 남성을 따라가 얼굴을 가격하고 계단 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부터 두 용의자가 그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위 행인들이 개입하면서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20를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안정된 상태로 브롱스 레바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저지주 베이온에서 세 채의 건물에 화재가 나면서 여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재는 수요일 새벽 1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처음 화재는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 입주자들은 연기와 냄새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난 건물 1층에서 독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2세의 루비 야오는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비상사태관리국은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어 완전히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물류센터를 엽니다. 올 가을부터 운영을 개시할 센터는 아마존의 뉴욕준의 첫 물류센터이며 2,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 뉴욕 뉴저지 일원 배송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9월부터 뉴욕시 교사들에게도 유급 육아 휴가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9월 4일부터 뉴욕시 모든 교사 7만 9천 명이 가입돼 있는 UFT 소속 교사들이 최대 6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에 350ml 이상의 화장품과 밀가루, 설탕, 커피 같은 파우더류에 대한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 파우더류의 기내 반입 금지는 미 연방교통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붙여지는 짐으로 붙여야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가루를 이용한 폭발물이 실제 항공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가 올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뉴욕시 국립학교, 공원, 수영장, 도서관을 포함한 시 전역 1,200곳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에게나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침과 점심 하루에 2번에 걸쳐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솔고라이프 유승훈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제품 설명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일단 또 중요한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미용 케어 제품들은 집에서 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제 귀찮으신 거죠. 세안을 하고 또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으시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그거와 다르게 굉장히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품이 저희 나와 있지만 그냥 간단한 터치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은 각 제품의 이 세 가지 파장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제품마다 20분씩 세팅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터치해 놓으시면 20분 동안 내가 착용을 하시고 어떤 일이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그런 편리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또 한 번 더 터치하면 뭐 다른 파장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네네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한번 처음에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레드 색깔이 나올 거고요. 네. 또 한 번 더 터치하시면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한 번 돌려서 이렇게 더 터치하시면 파란색 파자. 이거는 여드름 있는 친구들이 쓰면 굉장히 좋고요. 네.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크는 이제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다시 재생해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터치하시면 네. 그냥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선이 없기 때문에 와이어레스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따로 말씀드립니다. 뭐 세수라든지 이럴 필요가 없이 굉장히 편리하네요. 근데 네, 사용하시기 전에 꼭 세안을 하시고요. 아, 네네. 네, 얼굴에는 아무것도 안 바르시고 아. 사용하시고 네. 이후에는 다시 한번 미온수로 한번 다시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세안이 필요하군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분 크림을 네네. 좀 많이 발라주시면 네. 피부 재생에 굉장한 마음이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사용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저희가 권장하는 건 일주일에 최소 3회는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자주 사용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파장마다 또 다 다른 기능이었잖아요. 아까 네네네.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혹시 네네. 덧붙여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레드 파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기미, 잡티, 주근깨, 그다음에 주름 개선하는 데 많은 효능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가장 먼저 레드 파장을 많이 쓰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혹시나도 이게 부작용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또 임신하신 분께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부작용은 첫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LED 라이트 자체가 30년 동안 나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파장이기 때문에 안전한 빛으로 하는 테라피라서 전혀 부작용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산부한테도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짧은 파장인 저희가 말하는 전자파지만 이 LED 라이트는 이제 긴 파장으로 인해서 임산부들에겐 전혀 부작용도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개인의 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이 계속 빛으로 여러분들의 피부를 관리해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계속 믿고 사용하시면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유승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